안녕하세요. 사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독도에 와 봤습니다. 독도,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섬이지요. 독도는 독특한 지형과 경관을 지닌 동해바다의 오똑섬 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매우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또 일본이 오랫동안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기도 하지요. 그 일본에 맞서 우리의 영토 독도를 지킨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요. 그럼 오늘부터 3시간 동안 독도의 자연환경,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까닭, 독도를 지켜왔던 사람들의 노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독도의 자연환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독도의 자연환경 중 독도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오른쪽 사진을 봐요. 이 사진은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본 사진이에요. 사진 아래쪽 부분이 울릉도라면 저기 동해바다에 보이는 것이 독도인가요? 맞아요. 저 끝에 보이는 섬이 바로 독도이지요. 생각보다 더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그만큼 우리 땅 독도가 울릉도에서 가까운가 봐요. 맞아요. 울릉도에서 독도는 그리 멀지 않아요. 독도는 직선거리로 볼 때 울릉도로부터 87.4km 떨어져 있어요. 이에 비해 일본의 섬 오키섬으로부터는 157.5km 떨어져 있고요. 거리로 따질 때 독도는 일본 땅인 오키섬보다 울릉도에 가까우니까 우리 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요. 독도가 오키섬보다 울릉도에 더 가깝다는 것도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근거가 되겠네요. 그런데 오늘 시간에는 독도의 자연환경에 대해 초점을 맞춰봐요. 그럼 독도는 어떤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선생님. 먼저 독도는 크게 두 개의 섬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어요. 서도와 동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사진에서 보듯 왼쪽을 서도, 오른쪽을 동도라고 부릅니다. 또 동도와 서도 주변에는 많은 바위섬이 있어요. 독도는 독특한 지형과 경관을 지닌 화산섬이에요. 먼 옛날 화산이 폭발해서 생긴 섬인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섬으로 울릉도보다 먼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이다 보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침식작용으로 인해 화산 활동의 특징이 많이 사라졌어요. 침식이 많이 있다 보니 경사가 급하며 동굴이나 다양한 모양의 바위를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독도는 다양한 바위들과 동굴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독도의 바위들과 동굴에 대해 소개해봐요. 네, 선생님. 제가 먼저 소개할 바위는 한반도 바위예요. 동도에 있는 바위인데요. 한반도 모양을 닮아서 한반도 바위라고 부른답니다. 어째 독도가 우리 땅이란 사실을 독도 스스로가 표현한 것처럼 보이네요. 역시 동도에 있는 바위인데요. 독립문 바위가 있어요. 독립문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독립문 바위라고 한답니다. 삼윤대굴 바위란 것도 있어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독도는 오랜 침식작용의 결과 경사가 급한 지형과 많은 동굴이나 바위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삼윤대굴 바위에는 이런 침식작용으로 인해 3개의 동굴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삼윤대굴 바위라고 부른답니다. 천장굴은 침식으로 생긴 대표적인 동굴입니다. 윗부분이 뻥 뚫려 있지요. 탄건봉은 서도에 있는데요. 봉우리 위의 모양이 옛날 관리가 가다를 받쳐 쓰던 탄건과 닮아서 탄건봉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코끼리 바위는 서도에 있는 바위입니다. 코끼리가 바닷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과 닮아서 코끼리 바위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이렇게 독도에는 한반도 바위, 독립문 바위, 삼형제굴 바위, 천장굴, 탄건봉, 코끼리 바위처럼 다양한 모습의 바위나 동굴이 있어요. 이를 보면서 어떤 점을 느꼈나요? 솔직히 진짜 완전히 그 모습을 닮았다기보다 사람들이 의미를 잘 부여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도를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살펴봤음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제 생각도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도를 유심히 살펴봤고, 그랬기에 침식에 의한 바위와 동굴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독도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바위와 동굴의 이름을 붙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독도를 잊지 않고 우리 땅임을 기억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 독도에는 독도에서만 자생하는 동물들과 식물들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발표해 볼까요? 우선 사철나무가 있어요. 독도에는 천연기념물 제538호로 지정된 사철나무가 자생하고 있지요. 또 섬기린초도 있어요. 섬기린초는 독도를 대표하는 식물 중 하나지요. 괭이갈매기를 빼면 섭섭하지요. 독도는 괭이갈매기의 집단 서식지로 독도를 여행 가보면 어디든 쉽게 볼 수 있는 새입니다. 물론 새똥도 좀 많고요. 독도 인근 바닷속 생물들도 정말 다양해요. 독도 새우로 불리는 도화새우, 타로징어, 부채뿔 산호들도 독도를 대표하는 생물들이지요. 독도에 있는 생물들 말고 독도의 풍부한 자원도 하나 소개해 볼게요. 바로 가스 하이드레이트입니다.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한 고체 상태의 물질인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불로 붙이면 타는 성질이 있어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불리지요. 독도 바다 밑바닥에 있어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우리가 활용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독도에 대해 살펴봤는데 다들 어땠나요? 침식작용으로 생겨난 한반도 바위, 삼형제굴 바위, 천장굴, 독립문 바위, 탄건몽 등 다양한 바위와 동물들, 또 바위들의 이름을 지어주며 우리 땅임을 다져가는 사람들에게서 독도의 아름다움과 우리 땅이라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는 사철나무나 섬기린초, 괭이갈매기, 사로징어, 부채뿔 산호, 도화새우 등 독도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요. 독도는 독특한 지형과 경관을 지닌 우리나라 섬이자 다양한 생물들이 자생하는 자연 그대로의 섬이에요. 매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만큼 우리가 독도를 아끼고 사랑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사회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사회 시간에 다시 봐요.